나는 월천 버는 게 목표야. 다이어트를 목표로 5kg를 빼는 게 목표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5kg를 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의 것이 아니에요. 언니 한번 믿어볼래? 안녕하세요 돈벌레님들 반갑습니다. 네, 돈 많은 언니이자 라이크솔 대표인 연미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너무 궁금해요. 네, 저도 스탠드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직접 만나고 어떤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긴 하지만 표현해 주시지 않는 구독자님들은 과연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저희 이제 인스타마켓 입문 과정에 함께 해주신 15분의 컨설팅 대장정, 2달간의 대장정이 시작이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저희 남편이 야근을 하고 제가 이제 컨설팅을 10시부터 했는데요. 밤 10시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들어온 거죠. 옷도 갈아입고 조금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거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는 이제 제 컨설팅을 막 이렇게 다 열심히 하고 끝내고 이제 딱 방에 이제 자려고 들어갔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딱 보면서 여보 참 잘한다. 그리고 되게 행복해 보인다. 되게 물 만났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게 정말 물 만난 것 같다.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했고 퍼스널 이미지 강사 이런 쪽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대중을 향해서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원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년 전쯤에 저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아시는 한 대표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염사장 물건만 팔지 말고 염사장도 클래스 같은 걸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클래스의 종류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돈 버는 방향에 대한 컨텐츠를 전달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었고요.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한 분야가 있다는 거를 잘 몰랐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라이크소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클래스가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불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엄마들을 상대로 이불 만드는 법을 알려줘야 되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클래스의 수준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그냥 흐지부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인스타마켓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컨설팅을 하게 되고 인사이트 북클럽이라는 또 어떤 자기개발 모임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동안 참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내 시야가 정말 좁았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 내 한계를 많이 그어놓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결국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는 나에게 달려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꼭 저한테 얘기해요. 와, 염사장 진짜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또 새로운 분야의 일을 잘 해내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성과도 잘 내고 있냐.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정말 못해. 나라면 못해라고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가 설정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제한하지 말자. 제가 사실 돈 많은 언니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던 거는 그 생각을 깨고부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나보다 훨씬 돈 잘 벌고 매출 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관한 것들을 강의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했다면 아마 이런 유튜브도 시작하지 못했을 거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겠죠. 그거 있죠. 제3자가 보면은 오히려 그 대상이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2년 전에 저한테 클래스를 제안해 주신 분은 그분이 저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제가 그때 무언가를 시작을 했다면 지금 과정에서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해? 나랑은 안 어울릴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스스로가 규정하는 나에서 조금 벗어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자, 우리 돈벌레님들은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 지향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다이어트를 목표로 난 열심히 살을 빼야겠어 라는 다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나는 한 달에 5kg를 뺄 거야. 나는 6개월 동안 10kg를 뺄 거야 라고 목표에 대한 설정을 먼저 딱 해놓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나는 월천 버는 게 목표야. 내 순수익 월천을 버는 게 목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올해가 시작될 때 제 수첩에다가 앞장에 뭐라고 써놨냐면 올해 라이크솔의 연매출은 10억 달성.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거. 라이크솔 직원을 5명을 채용하는 거. 딱딱딱 수치화된 목표들을 제가 이제 계획을 세워놨어요. 올 연초에. 그런데 제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최근에 깨닫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 계획을 세울 때는 열심히 해서 5kg를 빼는 게 목표야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5kg를 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람마다 기초대사량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몸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식단을 조절한다고 해서 그게 누구나 다 동일하게 5kg를 감소할 수는 없어요. 5kg 감량에 대한 목표를 세워놓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 과정이 착실했다고 하더라도 2kg만 감량했을 때의 허무함 같은 게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돈을 벌 때 나는 월천 수익을 만드는 게 목표야라고 했는데 그 월천 수익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매일매일 정말 상세 페이지도 공부해서 열심히 올리고 사진 촬영도 직접 하고 마케팅 방법도 여러 가지 정말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보고 정말 나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값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안 되는구나. 이건 나한테 맞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스텝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저도 그래서 좌절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영역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걸로 바꿔보자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살을 빼야겠어. 자,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액션은 무엇일까요? 식단을 줄이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내 몸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최소한 나는 매일매일 하루 식단을 200칼로리 안으로 섭취를 해야겠다. 바쁘더라도 하루에 30분은 내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하루하루 달성해 보시면 2kg가 됐든 3kg가 됐든 그 결과값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 연매출 얼마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저는 얼마 벌어요 라는 어떤 결과적인 것들만 얘기를 하다 보니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결과 지향적 목표만을 세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루하루 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상품 소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테스트도 해야 되고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제 지난 브이로그 보셨죠? 보시면 아동복 하나를 팔더라도 그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수고와 어떤 손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다 무시하고 나는 무조건 월천을 벌어야 되는 그런 목표에만 지향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고 존버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거든요. 내가 월천을 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나는 적어도 내 채널에 일주일에 몇 개 이상의 상품은 업로드를 해야겠다.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내가 직접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는 그 제품 사진 촬영을 해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인스타를 하신다면 나는 매일 몇 장의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매일 몇 명의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내가 직접 하루하루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의 목표를 세워보시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그게 오히려 내가 지치지 않고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라이브를 했는데요. 온라인 쌍모아 예비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라이브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표님이 만약에 초보 사장, 초보 셀러의 시절로 돌아간다면, 뭐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열심히 할 걸 후회되는 부분이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금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단 하루도 열심히 살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 그냥 과거의 저를 떠올리면 그냥 전 항상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더 내 사업장을 키울 수 있을지 항상 그것만 고민하고, 어디 가도 물건을 보면은 저거 라이크솔에 어울리는 제품인지 보고,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이랑 라이크솔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성장성 있게 키워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가족과의 여행이라든지 이런 시간에도 한 번도 자유롭게 제 시간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된 루이를 들쳐매고 쇼룸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뭐 쇼룸에서 장사를 하고 막 이랬겠죠. 누군가가 이미 이루어 놓은 그 결과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인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사실 엄마의 입장으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루이를 키우면서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아이를 핑계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멈춰 있었다면은, 만약에 루이를 키우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만큼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이미 육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 때문에 잠시 어떤 내 자기계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멈춰두신 분들에게 뭐 어떤 잘못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 때문에 미루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네요. 저마다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근데 제 가치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막 육아에 너무 막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나보다 아이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제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루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그 다음에 나도 어떤 일을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이가 있는데 일도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같이 이렇게 함께 아이와 엄마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저 혼자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 진심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는 남 PD와 함께 더 좋은 컨텐츠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보다 민 대표님이랑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진 강의에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랑 민 대표님이랑 둘 다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 컨텐츠도 개발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VOD 강의가 우선은 제공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2달간 이제 반복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을 텐데, VOD 강의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피드백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라이브로 보충을 해드리려고 하니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한번 믿어보자. 안녕.